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4%대로 올라서 이제 고가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앞서 1차 급등기에는 기아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 들어가고 현대차가 뒤따라가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현대차가 앞서가고 다시 형님이 앞서가고 동생이 뒤를 따라오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상승 때에도 그랬었고 이번 2차 상승에서도 그렇고 이 메이저들 증권사 쪽에서는 현대차가 PBR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붙이고 있어요. 끝도 없이 저 PBR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면 아니죠. 저 PBR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PBR 가지고 오른다는 얘기 자체가 애초에 이것이 좀 넌센스일 수밖에 없어요. 저 PBR을 작동시키는 건 극히 이례적인 구간 뿐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저 PBR 같은 걸로 주가를 밀어붙일 종목이 안 돼요. 밀어붙일 만한 그런 요소가 못 된다는 거죠. 앞서 저 1차 상승기에서 저 PBR주로 오른 종목이 대표 종목인 태광산업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잠깐 반짝하고 올라 들어간 다음에 지금 원위치까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저 PBR 때 오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올라야죠. 못 오르잖아요. 현대차만 오르고 있는데. 자, 저 PBR주 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보면 2007년에 중국 버블 나올 때 폭주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전에 받았던 대규모 수주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50만원 선까지 올라 들어갔어요. 2만원에서 출발을 해서 50만원까지 25배의 주가가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주가가 80% 깨진 다음에 이 근처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이제 올랐죠. 10년 만에 이제 10만원 위로 올라서 다시 올라서는 흐름 나왔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저 PBR 때문에 이렇게 올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저 PBR이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는 한동안 적자 쪽에서 헤맸었습니다. 20년대 후반년 같은 경우에. 그럼 그때 적자가 나가지고 헤맨다 그래가지고 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행이 조선소부지 다 때려 팔고 그럴 거냐 이거죠. 아니죠. LG화학이 지금 신저가가 나오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얘도 지금 그렇거든요. 과거 이 수준하고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포스코홀딩스 뭘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저 PR인데 지금 올라야지. 저 PBR인데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변화를 하고 나타내는 거는 이익이 큰 폭의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익이 확대가 되면 이거 오르는 겁니다. PR은 당연히 이제 내려오고 그러는 거죠. 현대차의 경우에도 보시면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 PBR이라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동학혁명 때 주가 폭주들 할 때 그때 조금 올라다 그러갔다가 그 후에는 지금 계속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 폭주 그리고 가라앉는 구간 이걸 제외하고 그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전하고. 근데 이때는 저 PBR 아니고 지금은 저 PBR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19년에 이익이 3조 원대 했던 이익이 작년에는 2019년에 3조 원이었던 이익이 작년에는 15조가 돼서 15조가 돼가지고 4배예요. 4배. 4배. 실적이 이렇게 4배가 올라서 삼성전자를 넘어서 국내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됐었는데 주가 꼬라지를 보자 이거지. 다시 밀려 내려와가지고 2019년의 주가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이익은 이렇게 튀어들어오고 있는데 10조 원대로 튀어들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른 게 없어.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증권사 쪽에서 저 PBR로 내세우는 기준은 1배 이하입니다. 1배 이하. 코스피의 웬만한 종목들 다 저 PBR이 돼요. 즉 지들 입맛대로 당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예요.
전체 시장의 80%가 저 PBR주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요소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현대차가 싼 자동차를 파던 회사에서 이 글로벌 굴지의 메이커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주가가 오르질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개인들이 팔아도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치워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죠. 마냥 삽니다. 이렇게 마냥 사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시작해서는 더더욱 공격적으로 더 사서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1,500만 주를 샀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가 다른 PBR주라고 튀겼던 부분들 일반 여타 종목들 다 밀려 내려가도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당겨 올라가죠. 싸기 때문입니다. PER 5배. 이 회사 상장 이후로 기록한 적이 없는 수치예요.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질 못해서 저 PBR인 거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과거의 평균 PER은 통상의 PER은 10배에서 13배 사이 딱 요 구간입니다. 요 정도의 수치를 늘 기록했던 게 보통이었던 얘기죠. 이 수치로만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현대차의 주가는 이 실적을 반영한 수치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50만 원 선은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0만 원 선은 50만 원 가 있어야 될 주가가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동안에 기관이 피크아웃 그러면서 두들겨 패서 주가가 못 올랐다 이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현대차를 포장을 시켜가지고 지들 많이 사놓고 눌려있는 나머지 종목들을 포장해서 튀겨 먹으려고 내세운 이론이 저 PBR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PBR이 현대차가 주가가 오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실적의 반영. 그러나 기관들은 여전히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종목을 단타 매매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잘못된 의견, 잘못된 비유의 속재들 마시라. 저 PBR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외국인들의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것이 실제로 피컷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분석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15조예요. 15조. 여전히 낮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어도 사상 최고 수준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의 상대 저평가 국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반도체가 눌려 들어올 경우에 그 눌림을 막아줄 수 있고 반대쪽에서 돌아올 수 있는 섹터, 거기에 복병 섹터로 자동차를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자, 이 반도체의 크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와 바이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2차전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2차전지로 반도체의 하락을 커버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를 못하죠. 제약 바이오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시세를 다투는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레벨업을 시켜버렸죠. 한 방에. 그래서 핵심 주도를 다투는 이런 업종이 됐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제약바이오들도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여전히 주가가 낮은 섹터. 자, 현기차가 PER 5배 수준의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기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PER 5배 혹은 뭐 4배짜리들도 있고 3배짜리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다 같이 오르고 있죠. 한우 시스템, 성화이텍, 뭐 SL, 뭐 현대오토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래는 현대 모비스도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업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눌림목 지점에서 자동차가 쉬어 들어가고 그리고 지수는 반등하는 그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그리고 우량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
여전히 지금 위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만 앞서 이미 리버설로 돌아왔다라는 의견 드렸었고요. 이 구간 안에서 사서 뭐 짧게 가자 그러면 사실은 이 아래쪽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23만 5천 원 이하에서 눌려 들어올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금 더 긴 흐름이라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정도 레벨 수준에서 캐치해야 되는 주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혹은 자동차가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저가에 놓여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